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28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노인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한 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 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및 산간지대의 어르신들,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과 지역번호 031-8008-2625로 문의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더 낮춘다. 앞으로 중증장애인의 경력 채용 응시 요건이 완화되고 결혼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 처장 황서종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 시험 8급 이하에서는 응시 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 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체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 채용 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혼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코로나19 예방 위해 8당 전망대 임시휴관.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경기도 8당 전망대를 임시 휴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 휴관 조치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들에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휴관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수자원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임시 휴관을 알릴 예정이다. 이영종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시설 소독 및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전망대를 개방해왔지만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상황이라 부득이 임시 휴관을 결정하게 됐다며 휴관 기간 중 노후화된 승강기 보수 등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한 관람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는 도내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 내용은 컴퓨터, 영어, 한자, 플로리스트, 바리스타 등 일상생활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역량 강화 교육은 기초 건강 사회활동 여가문화 경제활동의 5개 과정이다. 또한 교육 참여자는 출산 육아 사회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기관은 도내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두 곳이 있으며 남부권역은 이천시 자립생활센터, 북부권역은 여성과 장애인 권익성장센터다. 교육 참여 희망 대상자는 남부권역, 북부권역 각 운영기관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시 교통약자 감수성 높인다.
서울시가 버스 운전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수 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선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 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 버스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 교통약자 승차 거부 신고센터, 도 연내 운영에 들어간다. 또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가 자신의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 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 운전자가 탑승 사실을 인지하고 승하차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6개 버스 정류소에 단말기를 설치,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새롭게 도입하는 전기, 수소, 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 근처에는 수직봉, 손잡이를 없애 휠체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한 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 공간을 확보한다. 저상버스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전체 7,397대 중 3,946대, 53% 별표 사인 20.1. 기준, 올해는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 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운수 종사자 시민 인식 개선 시설 구조 개선 제도 강화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류장 시설부터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버스 운전자와 시민 인식 개선, 정책 제도 강화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며 시민들께서도 시내버스 이용 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2020년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 수탁기관 공개 모집. 경기도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개발을 위한 2020년도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업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수탁기관 자격 기준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도내에 위치한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다. 접수 기간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 오후 6시까지이며 근무시간 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지원팀 지역번호 031-8008-3328로 연락하면 된다. 수탁기관은 남부와 북부 각 한 곳씩 총 2곳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 계획, 예산 책정 등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40명의 직업훈련생을 모집하여 36명 이상 수료, 12명 이상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직무능력 습득과 직업 적응 훈련이 취업으로 이어져 자립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수탁기관 공개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